어제 오늘 같이 시장 가자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이상하다 전혀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 나도 요즘은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올라서 대화하다가 머뭇거릴 때가 많아. 이런 대화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흐려지고 약속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뒤에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수면 부족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가 회복할 시간을 놓치게 되고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름이 안 떠오르고 약속을 잊고 하던 일을 깜빡하는 것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마다 잠이 끊기면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면역력은 떨어지고 관절은 욱신거리며 속은 더부룩해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새벽마다 벌떡 일어나는 분, 이유 없는 불안과 우울의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불편을 겪던 분들이 단 하나의 습관으로 달라졌습니다. 값비싼 치료가 아닌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두시길 권합니다. 나도 저런데 하고 그냥 지나치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 놓치게 됩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 꾸준히 건강한 수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내 가족과 지인에게도 전해지는 중요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왜 우리 몸이 밤만 되면 잠을 거부하는지,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를 단순히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신경, 면역, 호르몬이 긴밀하게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자율신경의 균형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 체온, 혈압, 호흡, 소화 같은 생명 유지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망입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몸을 움직이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해 몸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 같은 요인들이 이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교감신경이 밤에도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긴장 상태를 풀지 못합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가슴은 답답하고 땀은 식은땀처럼 흐르고 머릿속에서는 잡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이 많아서 못 잔다고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몸이 잠잘 준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경보를 울리고 있기 때문에 뇌와 몸이 모두 착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증을 단순히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조용히 쌓이는 염증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염증은 신경계를 자극하고 몸을 늘 긴장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숙면에 필요한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얕은 수면만 반복하게 됩니다. 밤마다 손발이 화끈거리거나 무릎이 욱신거려 자꾸 깨는 분들은 이미 체내 염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73세 여성 김정순 씨는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셨지만 검사마다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밤마다 3시간 이상 깊은 잠을 못 잔다는 점이었습니다. 관절통이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이 다시 염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진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에 가야 하니까 아예 저녁에는 안 마셔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습관이 불면을 더 악화시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몸은 이를 위기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자율신경은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밤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혈압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때 수분까지 부족하면 심장은 과부하를 받습니다. 그 결과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려 벌떡 일어나거나 이유 없는 공포감 때문에 깊은 밤에 깨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의외로 새벽마다 불안해서 깨는 증상 뒤에도 단순한 수분 부족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불면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율신경 불균형, 만성염증, 수분 부족이라는 세 가지 신체적 요인이 서로 얽히면서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을 먹어 잠을 강제로 유도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약물 내성이 생기고 간이나 신장 같은 장기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고 수분을 적절히 보충하는 작은 실천이 쌓여야만 숙면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물 한 잔이 불면을 바꿀 수 있나요? 대부분 의심스럽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온도의 힘입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자율신경을 자극해 오히려 각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온보다 살짝 높은 38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은 부교 감신경을 자극해 이제 편안히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뇌와 몸에 보냅니다. 실제로 따뜻한 물이 식도를 지나면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마그네슘의 역할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 미네랄로 불리며 긴장된 근육을 풀고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활성을 높여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안감, 근육 경련, 불면이 심해지는데 이를 보충해주면 숙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마그네슘이 포함된 재료를 곁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미지근한 생수에 마그네슘 파우더 소량을 타서 마시는 방법.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데운 물을 활용하는 방법. 아몬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방법. 이 세 가지 모두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율신경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에 사는 72세 박영호 씨는 10년 넘게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새벽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유지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소량 넣는 습관을 2주간 이어간 결과 밤 12시 전에 스르르 잠들고 새벽 6시까지 끊기지 않고 잘 수 있었다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양이 많으면 오히려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깨기 쉽습니다. 150에서 200ml 정도 작은 머그컵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잠들기 직전 침대에 눕기 20-30분 전에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정리하면 잠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율신경을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하며 뇌에 숙면 신호를 보내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처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몸속 염증과 불면을 함께 잡아주는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숙면을 돕고 염증을 낮추는 식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은 약이 아니라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불면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그 뿌리에는 잘못된 식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숙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분비되어 뇌에 이제 잠들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숙면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 두 가지를 원활히 만들려면 단백질, 비타민 B군, 마그네슘 그리고 트립토판이 필요합니다. 이 성분들이 풍부한 대표 음식은 달걀, 두부, 현미, 기리, 아몬드, 바나나 같은 식품입니다. 저녁에 이런 음식을 조금만 챙겨 먹어도 뇌는 수면 호르몬을 합성할 충분한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걀 노른자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고 현미는 흡수를 돕는 비타민 B군이 많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둘째, 항염증 식품은 숙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속 염증이 높으면 뇌와 신경계가 끊임없이 경계 신호를 보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항염증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음식은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블루베리, 체리 같은 베리류,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입니다. 이 음식들은 신체의 염증 반응을 낮추고 혈관을 이완시켜 밤에 몸이 이완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0세 이종분 씨는 수년간
불면증과 위장 불편으로 고생했습니다. 새벽마다 두세 번씩 깨고 잠이 부족해 낮에는 졸음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현미밥, 된장국, 데친 채소 위주로 바꾸고 식후에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새벽 두세 번씩 깨던 생활에서 이제는 아침까지 한 번에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안정되며 관절통이 줄어드는 변화까지 경험했습니다. 셋째,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홍차, 녹차는 오후 2시 이후에는 삼가야 합니다. 카페인은 뇌의 각성 물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여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수면을 깨트리고 짠 음식은 갈증을 유발해 밤에 물을 더 마시게 만듭니다. 그 결과 야간뇨가 심해져 새벽에 깨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특히 술은 잠이 빨리 온다는 착각을 주지만 실제로는 수면을 얕게 만들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 이전에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뇌가 숙면 신호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한두 가지,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면 소화 부담도 적고 숙면에 필요한 영양소도 충분히 공급됩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따뜻한 녹차나 대추차 한 잔을 권합니다. 녹차 속 태아닌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대추는 전통적으로 신경 진정과 수면 유도에 쓰여 왔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과 자기 전 마그네슘 워터 한 잔을 더하면 몸은 저절로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숙면 식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먹어야 할 것 달걀, 두부, 현미, 아몬드, 바나나, 녹색 채소, 베리류, 연어, 고등어. 피해야 할 것 늦은 카페인,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짠 음식, 술. 지켜야 할 습관, 저녁은 가볍게 따뜻한 차 한 잔,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결국 숙면은 약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의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습관을 지킨 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불면에서 벗어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실천해 불면에서 벗어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4세 최문호 씨는 8년 가까이 불면으로 고생했습니다.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 3시까지 눈을 감지 못하고 겨우 잠들면 2시간 만에 벌떡 일어나 다시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새벽마다 시계를 바라보며 오늘도 망했다는 생각만 들었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다리에 힘이 풀려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수면제를 3가지나 복용했지만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간 수치가 높아져 더 이상 약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 식사를 현미밥과 채소 위주로 바꾸고 식후에는 따뜻한 녹차 한 잔, 자기 전에는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 한 잔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침대에 눕기 전에는 목과 어깨를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췄다가 8초 내쉬는 호흡을 10회 반복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새벽 2-3번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다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피곤 때문에 미뤘던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68세 장은희 씨는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잠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결국 새벽 2-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다음 날은 두통과 무기력으로 하루를 버티는 것이 힘들었고 가족에게 짜증을 내며 후회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 루틴을 조금만 바꿨습니다. 늦은 저녁 음식은 끊고 대신 가볍게 삶은 채소와 현미밥으로 저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에는 TV나 휴대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소량 타서 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간 복식호흡 명상을 이어가자 한 달 만에 밤이 덜 무섭고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손녀와 함께 매일 저녁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2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불면의 증상은 단순히 잠을 못 잔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 기억력 저하, 두통, 우울감, 면역력 저하까지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약물 의존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 효과는 점점 줄고 내성부작용은 쌓여만 갑니다. 셋째,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변화를 만든다.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 한 잔, 항염증 식단, 스트레칭과 호흡 같은 생활 속 루틴이 몸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은 6시 이전 현미밥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식사 후에는 따뜻한 녹차나 대추차 한 잔으로 몸을 안정시켜 주세요. 자기 전 30분 휴대폰과 TV는 끄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따뜻한 물 150에서 2ml의 마그네슘 보충제 소량을 섞어 마시세요. 마지막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10분간의 복식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세요. 이 5가지 루틴은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수천 명이 효과를 경험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불면은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 불균형, 염증, 수분 부족이 겹쳐 나타나는 신체적 신호입니다. 둘째, 약물만으로는 장기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셋째,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와 항염식단, 간단한 스트레칭과 호흡. 이 3가지 생활 습관이 불면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모이면 반드시 내일의 몸은 달라집니다. 오늘 밤 따뜻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가상의 인물을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이며 다양한 건강 자료를 참고해 AI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의학적 자문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강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